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겨울 철새 흑두루미는 매년 러시아에서 남하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3,3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아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철새 무리가 순천만 일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도 다른 철새와 뒤섞여 농민들이 남겨놓은 벽실을 먹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 러시아에서 번식하는 흑두루미는 겨울엔 동아시아에 내려와 월동하는 겨울 철새입니다. 올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는 3,300여 마리. 지난 1999년 80여 마리가 발견된 이래로 순천만 흑두루미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역대 최고 개체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개체수가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월동지였던 낙동강 모래톱이 물에 잠겨버리면서 흑두루미들이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순천만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순천만 일대 280여 개 전봇대와 가금류 농가, 주택들을 이전하는 등 흑두루미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배설물이 자연스럽게 토양에 쌓이게 되겠죠. 바로 땅이 비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두루미의 서식 요건을 좋아하는 다른 새들도 같이 개체수가 증가한 것을 보고 순천시는 앞으로도 순천만 일대 농경지를 자연 습지로 복원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1,300여 가구를 기록하고 있는 광양시에 대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동지역과 광양읍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나의 다시단체 이중으로 적용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을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경도 연륙교 공사는 국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의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취소된다며 관광 활성화와 주민 수건 해결을 위해 의회가 예산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와 대경도 발전협의회, 국동 자생단체 회장단도 경도 연륙교는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각각 성명서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여수시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교가 놓이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는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 전망 좋은 해오름 언덕에 VR 체험관과 카페, 포토존 등을 갖춘 힐링 쉼터 더 섬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화양면 나진리에는 도전과 체험, 자연과 휴식을 모아놓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테마파크가 착공했습니다. 2025년까지 2,300억 원이 투자되는 복합 레저단지입니다. 만흥동 만성리 해변 인근에는 국내첫 미디어 아트 전용 전시관이 이달 말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수 밤바다의 이미지와 컨셉을 화려하게 재창조한 8개의 전시관과 함께 별도의 공간에는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미디어 아트 독립관으로서 여수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스마트 관광도시다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여수시 문화 콘텐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또 해양공원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 데 이어 낭만포차 바닥면에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스마트 관광은 콘텐츠와 인프라, 서비스, 교통과 데이터의 연계가 핵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스마트 관광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수 고흥간 섬섬 여수길에는 기존에는 콘텐츠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더섬 힐링 쉼터라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여수시는 특히 이 같은 관광 콘텐츠 확충과 함께
실제로 관광객을 맞는 지역 관광업계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 르네상스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순천 아랫장 야시장이 2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순천시는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아랫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야시장 먹거리 매대와 공연에 필요한 시설 정비를 마친 뒤 오늘부터 야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첫 개장한 야시장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그동안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접종 완료자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격리시설에서 열흘 동안 격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접종 완료자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하지 않고 일주일 후 진단 검사만 받으면 됐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네팔과 독일에서 입국해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의 검체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한때 사양 산업으로 외면받던 도자 산업이 전남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기반이 이미 최고 수준에 올랐는데 주역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풍 분위기에 은은한 빛감이 돋보이는 그릇들,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더해 주방 인테리어 소품을 연상케 합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기능성 첨단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지금 현재 가장 난이도가 있는 나노융합 결정류, 첨단작이라 할 수 있죠. 그 제품하고 요즘 이제 대세를 좌우하고 있는 세이매트, 이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출은 미국 수출하고 일본의 헬스케어 제품을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유럽산과 값싼 중국산에 치여 침체일로 있었던 전남의 도자 산업이 놀라운 반전을 일구었습니다. 현재 전국 도자기의 절반 이상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생활자기와 전통자기를 망라해 업체 수만 2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행남자기가 철수한 빈자리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들이 대신 메우며 국내 최대 도자기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무안군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은 우리나라 도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도자 산업의 메카입니다. 풍부한 원재료와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으로서 특구 지정은 물론 육성 지원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점토와 풍부한 땔감, 서남면을 이어주는 영산강, 청자와 분청사기, 옹기 등 천년의 전통자기를 이어온 전남의 도자산업.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생활자기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전남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 교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 소속 전남 지역 노조원 8,912명 가운데 153명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전남 지역 2개 학교가 각각 급식과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조리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소속된 학비연대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1대 목포시의회의 두 번째 윤리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민주당계와 비민주당계의 갈등 관계가 동료 의원 징계에 대한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25일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장이었습니다. A 의원과 B 의원, 불편한 사이의 의원들이 투표자와 투표용지 명패를 나눠주는 감표위원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A 의원은 B 의원과 대면하는 대신 시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뒤 A 의원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해자하고 같이 얼굴을 맞춰할 수 없어요. 이 같은 내용은 모두 목포시의회 369회 임시회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B 의원은 A 의원을 모욕적 발언으로 징계를 요구했고 비민주계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의 A 의원의 회의 규칙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 요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징계 철회를 놓고 거래 등의 뒷말을 겪은 뒤 말 많고 탈 많은 11대 목포시의회에 두 번째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징계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윤리특별위원인 A 의원은 자신을 상대로 한 윤리특위에서 제척됐습니다. 민주당과 비민주당 의원 사이의 불편한 관계 속에 5명 대 2명으로 역시 민주당이 압도하는 윤리특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난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들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최근 공장장협의회 소속사 3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산업 동향과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53조 5,903억 원, 수출액은 182억 달러로 매출은 12조 원, 수출은 138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또 지방세 납부액은 1,111억 원으로 2019년보다 줄었고 지역 구매액은 2조 2,706억 원으로 2019년보다는 증가했습니다. 광양의 전남 금속 가공 열처리 관련 중소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담당할 센터가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익신산단에 개소한 금속 가공 열처리 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착공한 뒤 1년여에 걸친 공사 과정을 거쳐 진공 열처리 등 열처리 장비와 중대형 시제품 제조 공정 중심의 장비를 갖추고 지난 5월부터 시험 가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속 가공 열처리 지원센터는 전남 유일의 열처리 분야 특화센터로 열처리 산업 기반 구축과 인재 육성, 연구 개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순천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광양에 국립탄소저감연구소를 설립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는 어제 하동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제7대 회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승인과 COP33 유치, 도시정원협의체 구성, 내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동참 등 6건의 협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남중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제를 내년에는 남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